안녕하십니까,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완치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절염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아마 원만한 분들은 이 병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관절이 붓고 아프고 또 누르면은 통증이 있고, 이게 이제 관절염이죠. 더 진행이 되면은 이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장애가 생깁니다. 걷지 못한다든지 쓰지 못한다든지 이런 장애가 생기죠.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는 부위는 이제 가장 흔한 부위가 무릎입니다.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또 발목, 아니면은 손 마디마디, 아니면은 손목, 이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오고요. 그 여성들한테 흔한 무지외반증이라고 들어보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의 뿌리 부분이 이제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온 거죠.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들면은 누구나 온다라는 오해죠.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을 관절의 그 한계보다 지나치게 써서 부담을 줘서 오는 병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자동차가 이제 나온 출고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1년 만에 폐차가 되고, 어떤 차는 5년, 10년, 심지어는 30년을 쓰는 그런 차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험하게 쓰면은 1년 만에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잘 관리하면서 자기의 그 관절의 한계에 넘지 않게 쓰면은 50년, 100년 아주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냐의 차이죠. 자, 이제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 다시 말해서 내 관절을 왜 내가 지나치게 쓰는지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하이힐입니다.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여성들이 그 외모를 쫓다 보니까 이게 관절에 부담이 되는데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외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를 신게 되는 거죠. 하이뿐만이 아니라 굽이 높을수록 이 관절염이 더 잘합니다. 두 번째가 오래 서 있고, 그러니까 내 한계보다 오래 서 있고 또한 뛰기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고 걷고 뛰기. 이것도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지나치게 서 있고 걷고 뛰고 하면은 관절에 무리가 되고 부담이 옵니다. 운동이 좋다고 예를 들면은 등산을 갔다가 내가 너무 내 현재의 체력에 비해서 무리하게 한다든지, 또는 계단 오르기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안 걷다가 지나치게 걸었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다 관절에 무리가 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해두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서 똑같은 운동을 해도 이 관절이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전혀 안 하던 분이 운동을 하는데 걷고 또는 산오르고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절이 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좀 이렇게 이중적이죠. 평소에 내가 여유 있게 운동을 하면은 관절을 보호하는데, 안 하다가 지나치게 관절을 쓰는 관절에 부담이 되는 운동을 하면은 역시 관절에 이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비만입니다. 이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관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다섯 번째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역설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하고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 그 다음에 식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글루코사민 또는 초록색 홍합잎 이런 등등의 관절에 좋다는 그런 식품이 있죠. 그 다음에 침을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연골 주사, 이런 거를
맞기도 하죠. 관절에 좋다고. 과거에는 이제 뼈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뼈주사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죠. 그래서 맞을 때는 기가 막혀요. 뭐가 정말 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면은 이게 또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모든 치료가 그렇습니다. 약을 먹던, 식품을 먹던, 주사를 맞던 처음에는 반짝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은 또 아픕니다. 주변에 약을 먹고 치료받은 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관절염이 나은 사람이 있나?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운동 장애가 오고 맨 마지막의 선택은 여기 이 사진에도 보듯이 인공관절이라는 이런 최후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치료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치료가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자, 이런 원인을 알면은 완치훈련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원리로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항의를 해요. 아니,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연골이 닳았는데 그러면은 완치훈련을 통해서 다른 연골을 갖다가 재생시킬 수 있느냐? 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관절은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관절에는 관절액도 있고 관절막도 있고 관절을 이루는 인대도 있고 관절을 이루는 근육도 있고 그 다음에 뼈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합쳐서 관절이거든요. 어느 한 요소가 약하다고 해도 다른 요소를 강화시키면은 내가 약이 없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뭐겠어요? 서 있고 걷고 뛰기죠. 이런 걸 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완치가 아니겠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꼭 연골 그 중에 한 요소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어떻다고 하더라도 완치 훈련은 충분히 관절을 갖다가 거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2주간입니다. 첫 번째 2주간은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구두를 신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편편하고 또 더 좋기는 이제 쿠션이 들어가는 운동화 같은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운동화를 신으라는 거죠. 그렇게도 하면서 서 있고 걷기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서 있고 걷기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계단을 오르지 마시고요. 요새는 대부분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타시라는 거죠. 일부러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서서 하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주부들 보면은 조리를 갖다가 다 서서 하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높은 의자, 제가 앉은 의자 말고 좀 높은 의자, 플라스틱 의자가 있어요. 가벼운 것. 그걸 사용해서 약간 높이 앉으면은 충분히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만 서 있고 걷기를 최소화하라는 거죠. 세 번째,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 완치 훈련에 필요한 운동은 물속 걷기입니다. 물속 걷기는 이 체중에 의해서 관절에 누르는 이 부담을 갖다가 최소화시켜 주거든요. 물속에서 물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 걷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물속 걷기가 중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매우 좋다는 얘기를 거의 한 15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따라 했어요. 근데 요새 한번 수영장이나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속 걷기를 하나. 물속 걷기는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걸으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다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평지 걷기를 하다 보면은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물속 걷기는 물을 약간 마실 수는 있어도 절대로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수영장 가시기가 좀 힘드시면은 그냥 목욕탕에 냉탕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깊으면 좋겠지만은 가슴까지 오면 더 좋겠지만은 허리 부분까지 와도 충분합니다. 냉탕이 추우시다면은 온탕에서 충분히 몸을 덮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얼마나 30분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되고요. 매일 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매일 하시는 것이 이렇게 정해놓고 일주일에 3번 하겠다 그러면 잘 안 되세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 하시겠다고 해서 매일 놀겠다, 물속에서 놀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하시면은 매일 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약간씩 늘려가는 거죠. 2주만 하시면은요, 벌써 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전체 관절입니다. 네. 그 물속에서 이제 어깨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관절이 좋아지죠. 무릎 관절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2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미. 그러면은 이제 제가 처음에 하지 말라 그랬던 서 있고 걷기를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조금씩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밀고 당기기입니다. 밀고 당기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어제보다 조금만 더 서 있고 조금만 더 걷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괜찮으면은 그대로 하시고, 안 괜찮으면은 어제만큼 하시고,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이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그 물속 걷기는 계속 하시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체중 감량입니다. 네, 체중 감량.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5kg만 감량해도요, 굉장히 이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5kg만 감량하시면 되는데, 이 5kg 감량을 어떻게 하느냐? 제 닥터의 홈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감량법은 설명 안 드리고요. 그냥 감량하셔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많이, 드시고 있는 관절 약이든지 아니면은 관절에 좋다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주사라든지 어떤 거라도 한 2주 정도 후에는 안 먹기 시작해도 전혀 안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완치 훈련을 해가면서 약은 또는 뭐 그게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치료는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퇴행성 관절 완치 훈련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통증 없애기까지는 2주밖에 안 걸리고요. 완치할 때까지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만 하신다면은 3개월입니다. 자, 약으로 사시면서 나중에 인공관절까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3개월 훈련으로 퇴행성 관절염 완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